인재육성 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는 화성시가 제1장학관에 이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제2장학관을 개관했습니다. 경기 국제보트쇼 및 세계 요트대회를 앞두고 해외 해양 레저산업 기자단이 화성시를 방문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화성시가 폐수종말 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와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에서는 각 읍면동을 수려하며 시민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행정에 적용해가는 모습은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가는 화성시의 모습인 듯 생각됩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재 육성을 최우선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화성시가 지난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화성시 제2장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제2장학관은 화성시 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1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과 도서관,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2장학관의 경우 최초 10만 원의 입사료에 매월 17만 원의 비용으로 하루 3끼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통학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워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좋아요. 지금 처음 와봤는데요. 그 아들이 지금 고대에 들어갔는데 너무 그 집에서도 멀고 한데 이렇게 그 화성시에서 이 장학관을 이렇게 설립한 데 대해서요. 들어와서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도 그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볼 때 제1장학관은 사당역 인근의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장학관은 쌍문역 인근의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등하굣길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70억 원을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제1장학관에 이어 지난해에 13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제2장학관까지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재육성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오는 6월 열리는 경기 국제보트쇼를 앞두고 해외 해양 레저산업 관련 기자단을 초청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기자단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월간 세계 보트 산업과 해양 산업의 편집장, 중동 지역에서 발행되는 세계 요트보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체인 대양 요팅 편집장 등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요트보트 편집장인 나빌 파하트는 10년 전에 두바이가 보트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공할 것이란 예감이 적중했는데 화성시 전곡항을 보니 두바이가 이뤄낸 성공을 다시금 재현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전곡항은 2013년 개장할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연계되는 곳으로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조선시장을 석권할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형 선박산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천병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경기 국제보트쇼 및 세계 요트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열리며 국내외 250여 개 관련 업체와 200여 개 회사의 투자자 및 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이며 관람객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폐수종말 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설 재투자 적립금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교체 보완 및 신규 설치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매달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비의 0.2%를 받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최근 지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인들이 제시의 건의를 한 기업의 애로사항 중에서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바란산단 또한 마도산단, 장안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 폐수종말 처리장의 관리 비리를 감면해달라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마도 지방산업단지 104개 기업체에 5억 4천만 원과
바란지방 산업단지 130개 기업체에 2억 6천만 원 등 모두 8억 원의 적립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장안 첨단 1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리권도 인수해 재투자 적립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평창군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자매 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7일 롤링힐스 대연회장에서는 최영근 화성시장과 권혁승 평창군수 등 양 자치단체 관련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 결연 협정을 위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양 자치단체는 협정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화합과 우위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평창 그러면 많은 관광자원 또 축수산물 그래서 형식적 교류가 아닌 이유로 실질적 교류가 많이 돼서 양 시민들이 또 군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각 단체장 여러분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단체로 농협은 농협대로 교류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쉼터, 가장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지 이런 것들을 자임하면서 아시아의 알프스로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에 오면 들를 수 있는 곳을 평창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은 평창 군민들만의 것이 아니고 50만 화성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문화,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증진에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 자치단체의 상호 간 주민의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해 민간 분야인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입학식이 한창이던 3월, 화성시 관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차세대 농업인 CEO를 양성하기 위한 2009학년도 화성시 그린 농업대학 입학식이 지난 13일 청호인력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린 농업기술대학은 친환경 농업과와 마케팅 CEO과, 생활원예과, 농산물 가공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돼 40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처음 이 대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체계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이제 전년도에 그런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좀 더 우리 그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효율적인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그린 농업기술대학은 FTA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성시 여성대학 개강식이 지난 12일 UNI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여성대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 전문 강사들로부터 10개월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성대학이 일단 시작돼 너무 좋고요. 여성대학을 통해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왔는데요. 그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과 또 가족의 어떤 건강 이런 교육이 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날 개강식에 이어 외국어 대학원 부총장을 역임했던 서상록 강사가 내 인생에 은퇴란 없다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서 여성대학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학생들에게 비전을 지시했습니다.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 지난 16일 개강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32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로서 또 엄마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그냥 한글만 공부하러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한국 땅에 그리고 화성시라고 하는 곳에 시집을 와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어 교실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울분을 표했던 노작 홍사용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 착공식이 지난 17일에 열렸습니다. 시는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노작공원에 연면적 907제곱미터, 2층 규모의 노작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청산 백운과 시조 모음집, 청구 가곡 등 노작의 친필로 쓰인 작품집과 토월의 활동 당시 사진 84점의 유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배우 정동환 씨가 참석해 나는 왕이로소이다와 봄은 가더이다 등 대표시를 직접 낭송했습니다. 노작의 종손인 홍승준 씨는 그동안 복원해오던 홍사용 선생의 유품을 많은 시민들이 노작의 문학 세계와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에 기증했습니다. 서신면 재불이 42-8번지에 위치하게 될 재부 보건진료소는 부지 면적 723제곱미터 규모의 1층에는 의료실과 물리치료실, 2층에는 건강증진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제부도는 보건진료소의 준공이 7월로 예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화성시와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화성효 마라톤 대회가 오는 5월 5일 수원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부분으로는 하프 코스와 10km 코스, 개인과 커플,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5km 코스에 각각 접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화성효 마라톤 사무국 홈페이지 또는 헬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2009년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교 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간은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일반 시민과 상담 관련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및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소재한 관광자원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문화관광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며 용주사와 공용할 해석지를 포함해 총 14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관광해양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담고 피어나는 새싹들의 아름다움, 가지각색 피어나는 꽃들의 향연까지 어느덧 우리를 설레게 하는 봄의 향긋함이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청명한 하늘 아래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 속에 행복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